네, 반갑습니다. 대보험 똑똑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행 2019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입한 보험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혜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지, 또는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로 인해서 개개인의 의료비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간 지출되었던 의료비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생활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앞으로 인생 여정 꽃길만 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꽤나 많은 돈을 보험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점점 흐려지는 현 시점에 보험 가입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최소 연간 81만 원이 초과된 금액이 환급이 되고,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연간 최고 580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나의 소득 구간은 어느 정도이며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총 크기가 100이라면 63%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그중 37%만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19%가 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될 거고, 18%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급여는 무엇이고 비급여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급여는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비를 말하고요.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부 본인 부담이라는 것은 입원과 외래 여부 또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그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외래는 대략 상급 종합병원이 60%, 종합병원이 50%, 일반 병원이 40%, 의원이 30% 등의 비율로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입원은 20% 정도의 항상 부담률은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액 본인 부담이란 것은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여에 반대되는 말로 비급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RI 비용이 비급여라 한다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10%씩 10개의 단계로 나누고 이것을 7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현행 본인 부담 상한제는 7개의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분위가 작년에 80만원 기준이 1만원 오른 81만원, 그리고 2분위는 100만원에서 101만원, 3분위는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조금씩 올랐고요. 이 상구간까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 상구간까지가 전체 국민의 50% 약간 넘게 포함이 됩니다. 이 상구간까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1.5%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4분위부터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약 소득의 10%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을 설정을 했는데요. 2018년에 4분위 4구간이 2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8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5구간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한 금액이 높아졌고요.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그리고 마지막 7구간에서는 소득 상위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상한 금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 한번 볼까요? 1번 100% 본인 부담 항목, 진료비 총액이 건강보험 적용 자체를 못 받고 100% 본인 부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특정 항목이 본인이 60에서 80% 과도하게 부담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개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건데 임플란트가 지금 한 개당 120만 원 정도가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이것의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30% 부담한 금액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비급여 항목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본인 부담금 중 공단 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내가 직접 계산한 본인 부담금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 금액이 초과되었을 땐 어떻게 받는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 급여와 바로 사후 환급인데요. 사전 급여는 예를 들어 1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81만 원이 초과가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을 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7구간에 계신 분들도 580만 원이 초과되면 마찬가지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공단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2019년에 일어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2020년 8월경 환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삶과 일상생활의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